네,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진단 이어집니다.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갖고 있는 게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네네.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신가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이것뿐이고요. 2010원에 샀어요. 네, 2010원에 들어가셨고요. 이것뿐이라고 하시면 100%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 그러시군요, 시청자님.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걸 가진 지가 네. 이게 HB가 아니고 NCB 네트워크스라는 그 종목으로 있을 때요. 아, 네. 한 2011년도인가 그 무렵에 제가 샀어요. 네네네. 아,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800원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2010원에 들어가신 거면은 2011년에 들어가셨다가 최저점 거의 800원, 900원대를 찍고 지금 올해에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매수가를 회복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밀렸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서 주위에 제가 저는 그 주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 주위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 언니가 2,5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내려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모르고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하나씩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죠? 저희가 네네. 함께 지금 고점 2,400원대부터 5월 달에 찍고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그런 원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네, 한번 짚어봐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역사가 긴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8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인데요. 0.28% 오르면서 1,765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2,000원대 들어가셨고요. 3년 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대리님. 네. HB 테크놀로지, 저는 이름이 상호명이 바꿨는지도 몰랐어요. 시청자님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습니다. 일단 잘 모르고 들어가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LCD랑 AM OLED의 장비 검침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불량률을 체크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이제 이 회사가 조금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작년이었죠. 오보텍이라는 경쟁사가 있습니다. 세계 1위 검침기, 그러니까 검사 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오보텍의 직원이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을 유출을 해서 그 오보텍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1차 벤더에서 아예 탈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가 정말로 운이 좋게도 세계 2위의 MS를 가지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버텍을 누르고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HB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좀 실적적으로도 우량한 종목으로 발굴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됐었던 작년이었던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MC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실적도 많이 좋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사업 부분이랑 디스플레이 쪽만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정말로 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캐펙스가 거의 5조에서 6조가량 늘릴 전망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CD나 AM, AMOLED 같은 경우 검사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 연도도 사실 이번 연도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매출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래서 2014년도 매출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2,100억 정도, 전년 대비 47% 증가할 예상이고
OP는 240억 정도, 마진율은 11%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은 검사 장비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사업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회사의 그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세가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난해는 또 오버텍이 탈락을 하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네. 얘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고요. 또 신사업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검사 장비 외에는 어떤 사업으로 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제일모직의 이제 확산판 사업부를 지금 인수를 했고요. 작년에 LS테크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UHD TV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 부분이 수요랑 공급에 대한 예측 단계라기보다는 지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이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인기를 끌 수 있는 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정말 얇은 LCD 그 모니터를 생산을 하려고 했고 TV도까지 생산을 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실적에는 좋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세트 업체 이 삼성에서 이 부분을 채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 500억 정도는 땡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채택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비주기 때문에 한 번 실적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침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HB 테크놀로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1,000원 미만대로 있었죠. 근데 오버텍 뉴스도 나오고 실적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질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적에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비주로서 갖고 있는 불확실성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자회사 손실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우려를 지속적으로 좀 잠재된 우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자회사 이제 유비 프리시전이라고 지금은 아마 KL모로 이제 이름이 바꿨을 겁니다.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손실 계상이 계속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작년 말 4분기부터 손실 상각이 이미 딱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제 연결 실적으로 손실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에도 굉장히 좋은 그 호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거의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손실이 연결로 잡혔던 부분이 손실 상각이 완료가 됐던 부분은 더 이상의 이제 자회사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리님 그런데 5월부터 보면 지금 저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전 고점이었죠. 4월 달에 고점 찍었던 게 2,420원대예요. 이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보시면은 이 하락 밴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끊으려고 할 경우에는 거래량이 동반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과 크게 단기 이평인 5일 이평을 뚫을 수 있는 장대 양봉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방은 한 1,600원 정도 때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 저점 부분이 지지를 해줬느냐 오늘 기점으로도 전저점 부분도 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평 부분, 5일, 20일, 60일선 부분이 가장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HB 테크놀로지 자체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1차 성장기에서 과도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600원 정도 되는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 회사의 그 기본적인 부분이 퍼밸류가 5배밖에 거래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싸요, 회사는. 회사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인데 주가는 못 간다. 이 부분은 이 회사가 과거 때부터 어떤 해왔던 부분,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어떤 대주주에 대한 뭐 신뢰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사업 비즈니스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목표가는 2,4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전략을 좀 들어보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함께 메모해보시고 이 반등치를 한번 노려보시고 빠져나오는 전략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HB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지문상들의 의견 보유, 목표가 2,400원에 손절가 1,600원이고요. 하재누리 전문가는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가 1,950원, 손절가 1,65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하재누리 전문가님 간단하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반등치가 1,950원으로 주셨는데 이 가격대가 가장 최선이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태의 어떤 기본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그 가격권대에서 추가 상승이 당장 나오기는 좀 어렵다. 2,000원권이나 1,950원 거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2,000원권을 볼까 했는데 2,000원권대의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매도가 여의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그 깔끔하게 매물을 내보내고 매도를 하고 종목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해서 좀 50원 낮춰서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시청자님 함께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HB 테크놀로지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게시판에 있는 사연입니다. 루미 마이크로를 갖고 계신 분 7816님인데요. 1,905원에 들어가셨고요. 이분도 비중이 많으시네요. 50%를 담고 계십니다. 하재누리 전문가님, 네.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좀 지지부진한데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지지부진하다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소형주 같으면은 이 종목이 대형주는 아니니까요. 중소형주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부터 적어도 7월 정도 초반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거든요. 거기에 부합된 종목은 눌려도 반등을 하고 눌려도 다시 한번 되돌아가려는 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미마이크로는 오히려 1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완만하지만 현재까지 계속 내려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폭을 확대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래가 급증해 주는 게 필요한데 거래량은 10만 주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뭐 이렇다면은 주가 상승세가 여의치는 않죠. 오늘까지 음봉이 계속해 5개 나온 것도 사실 뭐 큰 의미 부여될 건 없지만은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여의치 않다.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보통 이제 내 종목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 또 유사한 종목이 가면 내 것도 가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는 종목과 패턴이나 각도가 비슷하게 어떤 그 흐름을, 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다면 최근 들어 가장 음봉의 몸통이 긴 게 어제였어요. 어제 같은 경우가 중간값이 1,9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전에 중간값은 1,9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900원과 1,950원 사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내려오기 전에 머뭇댔던 그 가격권대를 매도 시점으로 해서 1,900원 위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우선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래량 그리고 시장에서는 조금 다소 소외된 기업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900원 위에서의 비중 축소, 그 이후에 매도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루미 마이크로였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님 전화로 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유성기업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880원에 20%입니다. 5,880원 20%요? 네. 네.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요? 예. 6월 달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러시군요. 지금 고민은 어떤 부분이세요? 이거가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건지.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지. 네.
연고점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긴 하잖아요. 네. 여기서 추가 상승이 더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진단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재욱이.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유성기업을 뭐 가지고 계셔도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게 하면 전략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 관련된 부분의 부품 업체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확인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이게 다 이제 엔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전방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잘 팔리고 건설 장비가 잘 팔리고 농기계가 잘 팔리고 이러면은 더불어서 후광 효과를 얻어서 돈벌이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종목 하나 설명할 때도 자동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자동차가 계속해서 성장세를 구가하는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유성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예전같이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게 2달 동안 계속 횡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면 2달 전에 산 분이나 어저께 산 분이나 한 달 전에 산 분이나 똑같이 내가 산 가격에 오기 때문에 팔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한 가격에 옵니다. 그럼 거래가 증가 안 되면은 그 매도세가 팔면 밀리거나 못 가거나 답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악화돼서 큰 문제가 불거질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면서 가지고 계신다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시간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은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은 거의 안 나타나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은 나오니까 가지고 계시면은 분명히 오늘 5,720원보다는 올라가서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는 게 그만큼 급증해서 갈 거냐 이것과는 좀 다른 그런 의미로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위로는 올라설 것 같은데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게 유성기업이 거래된 건데요. 거래된 그 가격인데 제일 바닥권 거래가 5,630원, 5,630원이 맞죠. 바닥권 거래인데 거래가 며칠 됐냐면 불과 11주 됐습니다. 뭐 모양상으로는 바닥이 그거지만 거래는 11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제일 많이 된 가격이 어디냐면 5,680원입니다. 그거 위에 종가가 마감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요. 오늘 종가보다. 다만 추가 상승이 급증으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매도 가는 가격을 6,05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일단 짧게 매도를 하시고 난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품주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전방 산업 오히려 그쪽이 더 지금 시장하고는 부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6,050원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6,500원대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6,050원입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고려해 주세요. 네, 유성기업 함께 살펴봤습니다. 종목 하나 더 살펴볼까요? 게시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대체로 좀 중소형주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파미셀 살펴볼게요. 133 하나번 3,400원에 들어가셨고요. 50%를 들고 계시는데요. 계속 빠집니다. 진단을 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속상하실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3,130원인데 지난해부터 아니 2012년부터 꾸준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문상 대리님, 네. 파미셀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되게 고평가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 법안으로는 사실 지금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이제 외국에서 주입을 하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파미셀을 저 전주에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이 어떤 뭐 임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크게 뭐 기대할 부분은 없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는 그 하티셀그램이라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이 회사가 사명이 좀 되게 많이 바뀌었던 회사예요. 과거에는 이제 FCB12,
FCB 뭐 파미셀, 그래서 파미셀 이렇게 뭐 바뀌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더 이상 계속 뭐 적자가 나서 고평가 받는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RNL 바이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RNL 바이오도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 중 하나였거든요. 실적이 나와야지 뭐 어떤 치료를 하던가 그렇게 뭐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속적인 3년 연속의 적자가 나온 회사를 이런 모험을 하면서까지 주식을 사기라는 저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딱히 정해지진 않은 것 같고 손절 부분은 사실 내일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당장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참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만요. 내일장에서 좀 정리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고려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파미셀에 대한 전략을 또 들어봤습니다. 2부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저희는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30분 이어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